네, 안녕하세요. 수학을 진짜 재밌게 가르치는 강사 서수진입니다. 일단 많은 학생들이 수학을 재미없어하고 어려워하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수학이 딱 어렵다고 느끼는 건 단순 계산에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지금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네, 어려운 이유가 이거죠.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이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개념이 더해져요. 그럼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개념은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근데 심화 내용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두 가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많은 개념들이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그런 개념들이 한꺼번에 생각이 안 나다 보니까 처음에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문제가 어려워진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수학이 재밌어지고 싶으면 딱 두 가지를 만족시키면 됩니다. 첫 번째는 성취감이고요. 두 번째는 참여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성취감이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요 배웠던 내용을 기반으로 문제가 풀린다는 걸, 그 학생들이 직접 몸소 느끼는 순간 성취감이 느낄 수 있겠죠. 또한 참여도 같은 경우에는 많은 강사들이 혼자서 앞에서 문제를 푸는데 그거를 관전만 하고 있으면 사실상 지겨워요. 수학이 그렇게 막 재밌는 과목도 아닌데 강사 혼자서 문제를 푼다고 해서 그걸 지켜보는 입장은 조금 지루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같이 문제를 푼다라고 느껴지면 그 시간이 빨리 갈 수 있는 과목 또한 수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수학이 재밌어지기 위해서는 뭐라고 했었죠? 수학이 어려워지면 안 된다고 했었죠. 근데 어려운 이유는 개념들이 여러 개가 중복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개념이 명확해야 되는 거고, 그러고서 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고등학교 때까지 연계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계산이 중학교 때 쓰이죠. 그럼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또한 고등학교 때 쓰일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내가 문제를 풀린다라고 느껴지면 거기에 특히 고등수학에서 또 연계가 돼서 문제가 풀려진다라고 느끼면 학생들이 할 수 있네라는 걸 느낄 수 있게 되겠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중등 과정을 기반으로 해서 고등부에서 넘어올 수 있는 거를 문제를 아이들한테 하나씩 주는 편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도전해보고 안 되네? 근데 알려줬어. 이제 되네?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순간 재밌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정말로 애들이 너무 지겨우면 제가 앞에서 재롱도 살짝 부려드리는데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물어봤더니 그래야지 좋은 강사예요 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네, 제 수업의 방향성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누적 학습이랑 두 번째는 흥미 유발이에요. 흥미가 없게 되면 사실 아이들이 암만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 과목 너무 지겨워 하기 싫다는 게 기본 디폴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흥미 유발도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내용이 고등학교 때 연계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중학교 때 어떤 게 연계가 되냐면 첫 번째 3학년 때 배웠던 다항식이나 이차함수 같은 경우에는 공통수학 원에서 대부분 조금 근사하게 나와요. 차이점이 있다면 복소수가 들어간다는 거, 그것 말고는 별로 차이가 없고요. 그래서 삼각형이랑 원 같은 경우에는 공수투학 2에서 나오는 도형의 방정식에서 되게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사실상 아이들이 도형을 되게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약해서예요. 중학교 기반의 삼각형이랑 원이 약해서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중학교 3학년 때 아이들이 사실 기말은 공부를 잘 안 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삼각비예요. 대수에서 지금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게 삼각함수거든요. 근데 삼각함수를 알기 위해서는 삼각비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아이들은 그것이 없이 그냥 대수에 있는 삼각함수를 딱 접하게 되면 어렵다. 모르겠다. 이렇게 느껴지는 건데 사실상 이때 정확히 배우고 온 친구들은 삼각비 배웠었잖아.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제 수업은 이런 학생들한테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첫 번째, 선행을 진행을 했지만 매번 새로운 것 같은 학생들. 네. 선행을 한 번 했는데 개념을 한 번 돌렸어. 실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테스트를 봤는데 다시 또 다른 학원에서 개념을 보래요. 그런 학생들 생각보다 되게 많은데요. 그런 학생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고등학교 선행과 중등부 선행에 대해서 연계점을 좀 찾고 싶은 학생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중학교 수학이랑 고등학교 수학은 연계되는 점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이 연결점을 찾아가면서 꼼꼼하게 개념을 다지고 싶다. 나는 기반을 좀 단단하게 쌓아서 무너지고 싶지 않다라는 학생들한테 추천드려요.
네, 그럼 제 수업 스타일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뭐였어요? 수학은 누적 학습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다른 문제도 적용이 될 수 있구나를 보여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풀이법을 적용시켜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두 번 학습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 학습을 했어요. 근데 학생들이 되게 모호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면 공식이 암기가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개념을 딱 받아들였는데 처음 보는 내용이니까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는데 다른 애들 아는 것 같아서 그냥 쓱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회 독을 하고 바로 다음 걸로 선행을 넘어가게 되면 그 선행 또한 모호하다라고 느끼는데 여기도 모호해 저기도 모호해 그러게 되는 순간 선행이 불필요한 시간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번 2회독 학습을 해요. 2회독 학습을 했을 때 장점이 뭐냐면요. 첫 번째 들었던 모호함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주고요. 첫 번째 들었을 때 모르겠는데 두 번째 들으니까 알 것 같다. 문제가 풀리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도 조금 부족한 경우가 사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누적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누적 테스트란 뭐냐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다 같이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선생님 저 아는 것 같아요. 아는 척을 해도 제가 시험을 봤을 때 틀리게 되면 얘가 모르는구나를 제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클리닉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고 그거에 대한 문제를 추가적으로 주게 되면 아이들의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은 어느 정도 성취감이 있어야지 공부하는데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 내가 어디 단계까지 풀었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개념을 수업을 했대. 근데 내가 시중 문제를 풀었는데 안 풀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생 개별마다 부교재를 따로 지정해줘서 풀립니다. 이거는 2회독 내에서 무조건 한 권은 끝내자라는 걸 목표로 갖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약간 선행이 너무 처음이다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쌤 B를 추천드리고 나는 선행을 한번 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명확히 잡고 싶어서 들어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품 또는 내신 고쟁이를 한 권 끝내기를 목표로 잡고 있어요. 네, 그럼 제 세부 일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수업 시간이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간단하게 생각해서 우리 아이가 내신 시험이 있는 달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2회 수업, 즉 화요일, 목요일 수업인 거고요. 내신 달이 아니다라고 하면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 이렇게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신 기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타 과목들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업을 2회로 줄였습니다. 일단 5월에는요. 공통수학 원 실력이 나갈 거예요. 일단 개념은 나갔으니까 11회차 즉 3회 수업이 되는 거겠죠. 그러고서 6월에는 8회 수업인데 앞부분 세 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강남 기출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가지고 수업을 할 거고 그러고서 그거에 대해서 테스트를 봅니다. 그럼 어머님들도 느낄 수 있겠죠. 우리 아이가 실제로 고등학교 갔을 땐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는구나. 그거를 미리 한번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나머지 회차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 내신 대비를 할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다시피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죠. 근데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공통수학 1에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공통수학 1을 확실히 다져줬다면 여기에는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좋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 내신을 마무리를 잘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7월과 8월 같은 경우에는 3회 수업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수학 2를 2회독 진행할 거예요. 근데 7월 달 같은 경우에 사실상 회차가 조금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파트들 있죠, 어머님. 그러니까 중요한 공통수학 2에서 중요한 파트, 도형의 방정식이라든지 함수 같은 파트. 그런 파트를 일단 7월에 한 번 1회독을 진행을 할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 한 번 돌렸기 때문에 아이들이 두 번째 돌릴 때는 조금 더 거부감이 덜해져요. 그래서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1회독을 다시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9월과 11월에는요, 대수를요, 2회독 진행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 보시면 일단 이 커리 자체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커리까지거든요. 그럼 너무 늦지 않은 선행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12월과 1월 달을 기준으로 미적분 1이 이렇게 나갈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제 수업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어머님들 선행이 너무 늦었다고 걱정할 필요 없으시고요.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빈틈을 메꿔나가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때 1등급을 만들어가는 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런 학생들이 조금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수학이 조금 재미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빈 부분을 조금 차근차근 메워 나가고 싶다라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우리 같이 좋은 결과를 재밌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